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이 밝았습니다. 2026년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먼저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헌터스가 새해 첫 순서로 경량문명의 저자 송기령 작가를 모셨습니다. 송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첫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이죠. 자, 바로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네. 지금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경량문명이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책의 제목입니다. 네네. 근데 이 경량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경량이 있다면 반대로 중량도 있을 텐데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중량일까라는 궁금증도 남고 경량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경량문명이라는 단어를 도출한 다음에 네. 그 반대항으로 바라봤더니 우리의 삶이 중량으로 인식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이지라고 생각했었지 네. 이게 무겁다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지능이 범용화되고 네. 협력이 가벼워지면서 지금까지 하던 그 수많은 복잡성을 좀 제거할 수 있어도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동시에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이렇게 가벼운 협력이 있는 세상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하다가 경량 문명이라는 단어를 도출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는 중량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느끼질 못했지 돌아보니 중량의 문명인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도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걸 찾다 보니 이 정도 무게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1월 1일 날 저희 스튜디오에도 보면 네. 저희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렇죠. 수고를 카메라 해주시는 뒤에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거 그럼 우리가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앵커께서 네. 이미 유튜브를 해보셨기 때문에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아, 네네. 채널에 이제 진행도 해보셨고 나가서 보셨을 텐데 네. 어떤 채널은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수고로움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기술하고 네. 또 진행하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메꿔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있고 네. 또 중요성도 있고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선택의 새로운 장이 열려지기 때문에 네.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팀들이 늘어날수록 기존에 무거웠던 팀이라고 했던 분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이 공영방송, 이 지상파 방송이라는 틀 안에서 네네. 경량화를 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디지털 팀이라는 분들이 컨텐츠를 네. 만들고 계시고요. 네. 이런 컨텐츠가 좀 더 커져가지고 오늘 같은 방송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시도도 역시 경량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저희는 뭐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근데 이제 네. 저희보다 더 큰 이제 대기업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되게 재밌게 읽은 챕터가 대마불사라는 챕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여지던 게 경량문명으로 오면서 지금 저희가 대마 필사라고 했는데 네. 죽을 수밖에 없다로 바뀐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이제 명절에 모이면 네. 이제 친척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취직했다면서 그렇죠. 네. 회사 얼마나 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10,000명씩 있어요. 그러면 잘했구나 이랬었는데 지금은 네. 오히려 좀 조직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선호되는 그런 랭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린 AI 리더보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최근에 AI를 기반으로 성공했던 혹은 유망한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랭킹 보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거기 따르면 첫 번째 1등이 텔레그램인데요. 네. 30명이라는 거예요. 30명. 네, 그다음에 미드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40명 정도의 인원이 일을 했다고 하고 네네. 재밌는 건 5등인데요. 베이스 44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요? 예. 근데 이 기업이 거의 한 매출이 50억 정도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매각이 됐거든요. 아. 근데 그 금액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소수의 분들이 같이 합류했겠지만 굉장히 작은 규모로 또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였고요. 근데 지금 매각까지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네. 예전 같았으면 기업이 성장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걸렸던 이유가 네. 함께 일하는 분들이 발도 맞추고 네.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복잡도 때문에라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료가 네. 인간이 아닌 지능이 나오게 되면서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신 조직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네. 특히 경쟁 조직이 네, 네. 경량화를 시도하면 여러 가지의 에너지의 총량도 있고 의사결정이 길어짐에 따라 생기는 네. 여러 가지 지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저는 근데 요거 읽으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 나오는 이제 아까 뭐 텔레그램도 그렇고 뭐 IT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량화로 가는 게 경쟁력에서도 우월한 건 알겠는데 이들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 인프라를 깔아주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버를 만들어줘야 되기도 맞습니다. 하고. 근데 이 기업들은 네. 아무리 줄이려도 줄일 수 없는 규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도움이라는 게 예전 같았으면 전부 다 지역적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요즘은 그것도 글로벌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커지고 있는데 네. 결국 그런 기업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 로컬에 있는 기업들은 작아진다는 거랑 같거든요. 네. 이유가 로컬에서 일정 부분만큼 해오던 이만한 기업들이 네. 이제는 그 역할을 글로벌로 확장하면서 어떤 기업은 커지겠지만 그 역할이 로컬에서는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극소의 큰 기업은 생기지만 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작아지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해처모여가 되면서 맞습니다. 경량이 유리한 게 생기고 크게 가는 기업이 유리한 게 생기고 이게 좀 나뉠 거다. 뭐 근데 그 기업도 역시 경량화를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네.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그런 최첨단 기업들, 네. AI 기업들이 감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네. 얼마 전에 아마존이 10,000명 단위의 감원을 네.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유가 첨단 기업이고 그다음에 또 많이 배운 분들이고 네. 이런 분들을 소중히 모셔왔는데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네. 뭐라고 그랬냐면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2033년도까지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줄인다는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반드시 사람이 해던 일들을 사람과 인공지능이 결합해서 할 수 있게 되면 네. 이 일은 좀 줄어들 것이고 그 대신 다른 일을 더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에서의 발전 단계가 진화되면서 이제 우리까지 해왔던 일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작가님이 나오셨던 유튜브를 다 봤는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작가님이 말하는 경량 문명을 너무 체감하고 있다. 만약 아직 체감 못한다면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댓글을 본 게 있어요. 근데 이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분들이 이러다가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은 열심히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거였는데요. 네. 갑자기 규칙이 좀 바뀐 거예요. 네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규모가 필요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왔고 네.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온 거죠. 네. 근데 분업화와 그다음에 관료제 같은 것들의 결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체계가 가상화된 것도 있고 네. 전 세계 많은 클러스터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으면서 작은 조직이 가능해졌으니까 네. 예전보다 조직이 이제는 그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 경계가 좀 옅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롭게 모색해야 되는 단계가 온 겁니다. 아니 작가님도 이게 아까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 지상파 방송사 안에서 하다가 이제 TV 방송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 방송할 때 제가 이제 지금보다 훨씬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 신경을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도 더 강해지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효율적이고 가볍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로드가 너무 강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항진될 수 있어요. 이유가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네. 좀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내가 좀 잊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함께하는 대상에 대한 것들이 자동화가 될수록 전체를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일을 꽤 열심히 잘해오거든요. 네. 그런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들이. 네, 네. 그러다 보면 나한테 일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다음에 더 깊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도모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걸 좀 컨트롤을 하는 것도 이제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까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런 걸 찾아내는 것,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는지요? 깊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이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맨날 들었던 얘기 이거였거든요. 몇 시에 왔어요? 맞아요. 네. 몇 시에 갔어요? 네. 이게 많아가지고 일찍 와서 늦게 가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네. 이게 너무나 많이 경쟁력을 끌어내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힘들어지면서 네. 저녁에 있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각자가 전부 다 본인 것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걸 폭주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해서 양을 늘려서 하는 부분들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지금부터
할 수 없는 것들을 깊게 들어가서 본인의 가치를 좀 더 깊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뭐 IP라든지 네. 장르라든지 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작품 만드는 식으로 깊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제 확실히 저녁 있는 삶은 내가 나의 업무를 다 책임지는 형태의 경량이 되면 더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럴 수 있는 들거든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개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면 네. 이 개인들을 갖고 일을 했던 조직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내가 AI를 활용을 해서 경량하게 남과 협력했던 걸 혼자서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개인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조직이라는 게 계속 필요할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일단 관리라는 말 자체가 약간 예전 문명의 말이 될 것 같아요. 아, 관리라는 말 네, 자체가.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필요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필요했냐면 일찍 오셔야 돼요. 점심시간에 12시에 시작해야 됩니다. 네. 1시 이후에는 일을 시작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조밀한 관리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반복되거나 역시 충분히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기계화 시킬 거예요. 그럼 그때는 관리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그걸 다 해낸 분들이 만들어진 결과들을 조합해서 더 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네. 꿈을 천명하고 그만큼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네.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분들이 절대 자신의 어떤 웃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저는 네. 그래서 그거를 Chief Entertainment Officer라고 CEO를 새로 정의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 네, 뭐 최도 즐거움 책임자가 되는 즐거운 거죠. 책임자. 네. 그렇군요. 아, 이제 이 시대 예보라는 시리즈 중에 이제 최신판 이 네. 경량 문명 네. 보면 결국 이제 이 경량화되는 걸 문명으로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명도 상당히 큰 단위인데 사실 지금까지 문명은 우리가 뭐 개미에게 배우자, 꿀벌에게 배우자 이러면서 협업하고 막 네.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 경량 문명이 되면 결국 전 인류의 어떤 가치관이 개인이 다 책임지면서 혼자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주의 같기도 한데 이렇게 좀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까지 보시는 건지요? 우리가 장인이라는 분들이 생산을 맡던 시절에서 네. 지금 분업화로 만들어지고 그걸 구조화시켰던 이런 관료제로 간 게 불과 200년 남짓이에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조직의 규모는 커지고 글로벌 기업은 몇십만 명 혹은 100만 명 단위의 조직까지 커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를 좀 더 원활히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협업이 많이 자동화될 수 있고 네. 더 구조화될 수 있다면 이제는 각자가 좀 더 자신의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예전의 장인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협업을 좀 더 성기게 넓게 하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한 조직 안에서 똘똘 뭉쳐서 이거를 네. 빨리 빠른 시간 이내에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그렇죠. 각자가 자신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만들어내고 네.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문명 차원에서 새로운 생산하는 형식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명은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시스템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교육받고 이랬던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 방식의 틀거지를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어떻게 빨리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채무가 남은 거죠. 자, 지금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는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굉장히 크게 AI의 발전과 함께 다가오고 있는 이 우리 작가님께서 예보하신 경량 문명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뭐 OTT 서비스라든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유료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 난 싫은데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네. 지상파를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고 협업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전자결제 시스템이 훌륭한데 네. 이제는 협업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자결제 시스템은 파일이 만들어진 다음에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김 대리님이 하셨는지 네. 박 과장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 네. 심지어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협의가 녹여지지 않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협업 툴 써봅시다 지금부터. 네. 노션, 슬랙 있으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붓글씨로 할래요. 네. 그럼 이제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산의 협력이 시스템 바뀐 경우에 그거를 수용하지 않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업이 있고 같이 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카세트 테이프를 계속 들을래요 해도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없어지면 못 듣는 거랑 좀 비슷한 이치죠. 그렇죠.
특히 이게 생산과 협업이 되는 어떤 네. 일이 벌어지냐면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1번 조직은 옛날 방식대로 하고 네. 2번 조직은 경량화 시켰어요. 네. 그러면 전체 생산 단가가 줄고 그렇죠. 전체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효율에 따라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직업을 가지신 분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경량 문명, 업무의 절차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AI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지능의 범용화라고 그래서 우리가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고지능을 얻게 된 게 첫 번째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협력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긴 문제를 여기서 풀기도 하고 네. 심지어 그 조직이 예전에는 거대했는데 작아지니까 선택지가 늘어난 거예요. 네. 예전 같았으면 뭐 세 개의 회사가 하고 있으니까 네. 세 개 회사에게 여쭤보더라도 비슷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개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네. 넓어진 선택지 속에서 가벼운 쪽이 더 유리해진 거죠.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경량화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AI라거나 플랫폼을 굉장히 잘 쓰는 개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대 기업을 이기는 사례들도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까? 이미 시작됐고요. 네. 그 대신 또 어떤 이슈가 보이고 시작했냐면 꼭 많이 해야 돼요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네. 대량 생산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굉장히 빠르게 내보내고 네. 가격은 최적화시켜가지고 네. 그 규모의 경제를 이뤘던 기업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냥 한두 개 정도 만들고 네. 주문화시키고 협업은 전 세계로 해가지고 그만큼의 소비자를 만족시킨 다음에 부가가치를 올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협력 시스템을 가볍게 만들어내는 경우들이에요. 네. 이런 사례들이 이제 수제화부터 여러 군데서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수제화 같은 거. 네, 제가 책에 썼던 내용이었는데 네. 그 성수동에 있었던 제화점 한 분이 네.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너무 예쁜 신발을 팔기에 들어가서 여쭤봤더니 네. 40분간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탈리아의 창 같은 거, 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실 같은 거, 네. 안에 있는 인솔 같은 것도 네. 라텍스로 만들어가지고 네. 다 구조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서 네. 만들어내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탈리아에서 공방이 모여 있는 그런 하나의 클러스터를 테너리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테너리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연대로 만들어진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네. 들어오는 수요도 계속해서 응대하지만 내부에 있는 경쟁도 해가면서 가볍게 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클러스터가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분들이 연합하면서 굉장히 멋진 제품들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게 그 전통적인 분업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 보죠. 분업인데 그 분업이 사람이 아닌 시스템도 가능하고 좀 더 많은 형태의 대상자들 기반으로 있던 분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궁금한 건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많은 이제 AI 전문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AI와 인간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의 얘기다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현실은 AI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던 직장을 못 들어간다거나 심지어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해외에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분들한테 AI 잘 활용하면 다 살 수 있어요란 말이 당장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년에 유행했던 콘텐츠가 몇 가지가 저희는 눈에 띄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서울자가의 김부장이라는 드라마하고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가 굉장히 네.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합쳐보면 김 부장님이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만큼 압력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응한 거죠. 보면은 증강된 개인이 그만큼의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총량은 줄어요, 확실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환기에 지금의 직업이 재정이 될 때 네. 내가 어떻게 좀 더 추상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란 이로 인해 일자리 잃을 분들을 어떻게 좀 네. 보호할 수 있을까? 이유가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네. 그 충격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른 변화가 오는 경우에는 일이 재정이 되면서 네. 본인의 일이 바뀌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다듬고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기회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도태되는 뭐 사람들은 있는데 그 기준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광범위하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 이렇게 예전에 화이트 컬러 하는 분들, 네. 지적 노동하는 분들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네. 놀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산업 분야별로 하나씩 왔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유통의 혁명 그러면 유통업체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거의 전범위 산업에서 네. 특히 특히 책상 위에 일을 하는 분들까지 포함했으니까 네. 그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속도가 빨라요. 챗 GPT가 나온 게 이제 3년하고도 2개월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벌써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 변화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확실히 위험성은 있으니까 더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경량 문명을 우리가 확 받아들였을 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개인은 책임도 많아지지만 하여튼 자기가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모두가 이렇게 너무 자유로워지면 사회 입장에선 좀 불안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식이든지 삶의 양식이 바뀔 때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네. 시스템과 제도가 지금의 삶의 방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정이 될 때까지의 어떤 네. 이연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빠른 변화가 만들어지는 속도로 봤을 때는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이때는 멀미가 와요. 원래 빨리 차를 타면 멀미가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멀미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멀리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네. 가까이 보면 계속 내 몸과 시각차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울렁거릴 수 있으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네. 그를 위한 준비는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길게 바라보시고 그 대신 행동은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행동은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게 네. 직업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어떤 내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지 나중에 보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약간 막연한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조직이 있었고 네. 그 조직에서 내가 이익을 담당하면 충분히 본인의 사회적 존재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부장이라는 타이틀에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25년을 일했던 회사의 부장이 나의 존재의 이유이자 증거였단 말이죠.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오롯이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스스로에 대한 발견이 전제가 되고 그 이후에 내 이름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시대일보를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 첫 해가 제목이 핵개인이었어요. 게임. 네.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각성을 얘기한 거였고요. 네. 두 번째가 호명사회였어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핵개인끼리 만나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상대히 존중하는 시스템들을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AI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I가 핵개인을 전부 더 증강시키면서 네. 작은 핵개인이 드디어 큰 조직과 경쟁할 만큼의 크기로 커진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핵개인이 되기 위한 노력과 내 스스로에 대한 발견을 하고 거기에 이제 증강을 시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AI가 들어와서 개개인이 증강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회의 어떤 뭐 기술적인 발전 속도라거나 문화, 분위기에 따라서도 어디는 굉장히 빨리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어디는 좀 더딜 것 같아요. 사회 형태에 따라서 말씀하신 이런 경량 문명의 받아들임 속도도 다 다를 거라고 보시는지요? 문화도 있고 제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할 텐데요. 네. 흥미로운 건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네. 은행이 잘 없었대요. 그런데 그래요? 네. 핸드폰을 기반으로 네. 송금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레거시가 없는 경우에 빨리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용성만 있고 충분히 현명한 분들이 계시면 이제는 인프라보다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네.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지구가 더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평등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보입니다. 평등하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매년 2023년부터 이제 시대 예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2026년이 됐습니다. 지난해도 AI, 올해도 AI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요 2025년과 2026년 사이에는 가장 크게 어떤 게 변화가 올 거라고 좀 예보를 해주시다면 어떨까요? 일단 가장 중심 키워드는 AI는 확실합니다. 네. 근데 에이전트가 뜰 것 같아요, 이제. 에이전트. 네, 지금까지는 이제 증강된 개인이 정보와 시스템을 통해서 현명해지는 단계였다면 네. 이제는 우리가 동료로서 AI를 받아들여서 네. 이제 그 정도 일은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더 개인 비서 같은 AI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예 업무를 가져가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한테 정보를 주면 판단을 내가 할 테니까 네. 나를 좀 더 키워줘였다면 네. 이 정도의 일은 좀 해보지 그래 AI에게. 그래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협업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앞쪽이 인공지능의 확률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친구들이 잠을 안 자요. 네. 밥도 안 먹습니다. 그렇죠. 휴일도 없기 때문에 네. 운영단에서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단계에 차지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해주고 우리는 그 뒤에서 이들이 못하거나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식으로 우리 업무를 더 증강하게 될 것 같아요.
새해 첫날부터 굉장히 생각할 거를 많이 던져주는 어떤 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는 60초 후에 뉴스 헌터스 신년 특집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